아. 지금 조금 낮죠? 이게. 음. 여하튼 이게 지직거리면 굉장히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문자를 주세요, 안 좋으면. 그러면 다시 리셋을 하면 좀 나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인제 지금 이 관성 잡혀계라고 하는 거는 인제 배의 인제 로딩 컨디션에 따라 다르는 거,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로딩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인제 화물이 가장 이제 도미넌트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청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계속 운하면서 계속 변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ICC나 이 모든 인제 이 관성 모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에 대해서 구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행축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인제 바꿀 수 있죠. 그쵸? 이제 I55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이게 있는 거는 I55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여기서 보시면 요 5의 요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는데 지금 요 무게 중심이 X축으로 좀 편심이 돼 있고 G 방향으로 편심이 돼 있죠. 그래서 요 거리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 거리를.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I66, 그러니까 인제 요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이제 같아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관성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게 인제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번 운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인제 보시면은 이 여기 지금 피치, 예, 피치하고 인제 히브하고 이렇게 연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피치하고 서지, 그다음 피치하고 뭐 피치 자기는 인제 마찬가지로 피치하고 하여튼 서지하고 히브가 인제 서로 연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롤 입장에서는 인제 스웨이, 횡방향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에 대한 그런 게 서로 인제 연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여기서 좀 연성이 많으면 풀기가 좀 어렵고 아무래도 좀 복잡하죠.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XC는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XC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무게 중심이 여기 있다. 그럼 그 바로 밑에를 우리가 X 방향의 어떤 원점으로 잡는다 그러면 XC는 인제 0 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GC는 거의 인제 0 으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쵸? 수선면하고 무게중심은 인제 같을 수가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서 길이 방향으로도 인제 관성좌표의 원점을 선체 중앙부나 종중심 요렇게 두면 요게 인제 0이 돼서 행렬이 쪼끔이라도 더 간단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궁금한 거. 자, 그럼 또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제가 유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 뭐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모르겠고 또 틀린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책을 쓰면서 그래도 여기저기 좀 자문도 구하고 책도 읽어 봐서 인제 구조하는 섣불리 이렇게 유체를 다루다가 여러분들한테 인제 잘못 어 인제 알려주게 되면 큰 인제 오류, 더 큰 인제 과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려운 건 빼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넣긴 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인제 운동 방정식을 보면 여기서는 인제 지금 K는 1 번부터 6 번까지인데 J가 남아 있죠. 그렇죠. J 방향에 대한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F는 MA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FG가 있고 H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G는 중력입니다, 중력.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주로 했고요.
H는 이제 하이드로스태틱하고 하이드로다이나믹하고 또 나눠집니다. 하이드로스태틱하고 다이나믹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중력하고 하이드로스태틱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에서는 서로 인제 캔슬이 되죠. 그래서 인제 요거는 없어지고 요거의 인제 일부가 없어지고 예 나머지 남는 거 요게 인제 순유체 정력학적인 힘이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다이나믹 포스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간단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죠. 그래서 예 중력의 어떤 평균값은 불의 평균값과 이제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경우 순수하게 인제 운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복원력 요런 것들을 우리가 F 스타 하이드로스태틱 포스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요거는 요렇게 C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복원력이라는 거는 그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그러니까 인제 어떤 육자유도 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뭐 항상 인제 뭐 그리는 거 뭐 이렇게 기울여 놓고 이런 쐐기 같은 거 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결국 복원력을 계산하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 인제 뭐 우리가 배운 거지만 대략 보면 33 같은 게 인제 희부에 대한 복원력입니다. 희부에 대한 복원이고요. BX는 인제 길이에 대한 수선면의 폭이니까 결국은 인제 요렇게 길이 방향으로 됐을 때 배가 인제 요렇게 됐을 때 요 폭을 나타내죠. 그죠? 요게 인제 여기가 요게 인제 결국은 BX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제 "BX에 대해서 다 적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인제 수선면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요것도 3553 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53 이다 그러면은 5 번 즉 이 피치가 생겼을 때 희부에 대한 복원력이죠. 그쵸? 피치가 생겼을 때 희부의 복원력.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가 전후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희부만 생기면 이것도 피치에 대한 복원력도 같이 생기는 거죠. 뭐 아까도 인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렀을 때 앞뒤에 그 프레셔 분포가 완전히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피치가 인제 같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인제 x라는 거를 이제 더 곱하게 되고요. 근데 인제 이 bx가 만약 대칭이다. 그러면 인제 이것도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앞뒤로 대칭이 0이 되는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이 성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44는 이제 롤에 대한 복원력이기 때문에 GMT가 되고요. 이 55는 인제 우리가 지금 피치에 대한 복원력입니다. 요거는 인제 SF가 0이 아닐 때 즉 인제 SF를 우리가 원점으로 잡으면 요건 인제 0이 돼서 요 성분을 얻게 되는데 LCF하고 원점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아까 인제 LCG 어 근데 이제 보통은 일치하죠. 그쵸? 우리가 아까 LCG 위치에다가 그 X축에 대한 원점을 잡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배는 인제 배가 인제 그 정적인 상태가 돼 평형을 이루게 되면 LCG하고 LCF는 같죠. 그렇죠? 즉 인제 우리가 그 앞뒤가 인제 그게 두 개 다르면 우리가 배가 인제 기울어 트림이 생겨서 인제 두 개가 연직선상에 있을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거의 이 텀은 인제 0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력학적 힘은 앞에서 배운 이제 파란 강제력 웨이브 익사이테이션 포스하고 방사력 요 두 가지로 인제 나눠지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파랑 강제력 같은 경우는 입사파에 발생하는 그 후르드 클리어 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산란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란파 강제 디플렉션 포스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로 인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까 하이드로다이나믹 포스가 인제 익사이테이션 포스하고 그다음 레디에이션 포스는 좀 이따 하고 인제 요 익사이테이션 포스는 다시 인커밍 이게 인커밍 웨이브에 대한 FRE이고 그다음에 이건 디플렉션에 의한 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제 우리가 뭐 유체역학에서 인제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가 인제 우리가 포텐셜 이론이죠. 그쵸? 이 포텐셜 이론으로 이게 이제 속도 포텐셜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x 방향으로 미분하게 되면 x 방향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포스들을 우리가 인제 다
이 속도 포텐셜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예. 이게 인제 포텐셜이 인제 굉장히 유용한 게 여기에 어떤 그 속도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이 스칼라로 모든 게 다 표현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속도나 가속도는 항상 성분이 있잖아요. 6 개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적분을 해 가지고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대단한 혁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포텐셜 이론을 이용해서 하이드로 다이나믹 포스는 인제 우리가 다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제 그 배 주변에 인제 어떤 유동을 배가 있다라는 걸 고려를 해서 이 배의 어떤 유동을 다 이 포텐셜로 인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상당히 인제 어려운 이론인데 뭐 여기서는 개략적인 개념만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속도 선형 포텐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공간에 대한 성분이 있고 인제 시간에 대한 종속적인 항을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예. 그래서 서로 인제 독립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풉니다. 음. 그다음에 이게 복수함수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진동 문제는 항상 복수함수로 다루게 되죠. 사실은 인제 복수함수에는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가 어떤 배의 운동이라고 하모닉 모션이기 때문에 코사인 하나로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쵸? 사인 필요 없이 코사인 하나로만 표현하는데 이거를 속도나 가속도 이렇게 미분하다 보면 이게 사인 텀이 나오게 되고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 또 묶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인하고 코사인 텀이 인제 다 같이 있는 복소수로 문제를 잘 풀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풋이 웨이브가 리얼이다. 그러면 인제 운동도 거기에 리얼 파트만 취하게 되면 이제 결국 됩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만 이런 복소수를 도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편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또 아까 파마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포스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선형합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시던트 웨이브 파이 i가 있고 그다음에 디플렉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방사파는 이게 육자유도 운동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히브를 하느냐 아니면 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유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K는 1 부터 6 까지 인제 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양파 시간에 중력파라는 걸 배우죠. 그래서 이 인제 중력파라고 하는 게 라플라스 방정식, 연속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해저면의 경계 조건. 해저면에서는 이제 지방향 속도가 없다. 그다음에 자유표면 경계 조건. 그러니까 자유표면에서는 이 압력이 인제 대기압과 같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 요게 인제 선형 포텐셜 이론이라고 해서 인제 파이 r를 이렇게 인제 구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볼리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그래서 중력파 유도하는 과정을 뭐 항상 많이 배우죠. 그렇죠? 고게 인제 지금 파이 r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여기 이 포텐셜은 어떻게 돼? 이 포텐셜은 결국은 이 배가 있을 때 배에 의해서 인제 이 속도가 다시 변형이 되잖아요. 그쵸? 이 배의 어떤 존재는 고려하지 않은 거고요. 배가 없을 때 순수하게 어떤 이런 중력파를 나타나는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제 요거 가지고 요게 인제 인시던트 웨이브에 대한 포텐셜이고 결국 아까 프루드 클리어 포스는 사실 이게 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고때는 요걸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포텐셜 티오리를 하는데 사실은 포텐셜 티오리에서 프루드 크리로 포스는 그거는 뭐 아주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이거를 배의 인제 이 표면에 대해서만 그 포스 인제 파티클의 속도를 구하고 이제 프레셔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포텐셜에서 인제 어려운 게 바로 인제 레디에이션입니다, 레디에이션. 그래서 뭐 포텐셜 티오리 쓸 때 레디에이션 디플렉션 포텐셜 티오리 이렇게라도 써요. 그러니까 포텐셜 이론을 써서 주로 구하는 거는 아까 그 방사파하고 회절파 그거에 대한 포텐셜을 이제 구하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인제 뒤에 뭐 나오겠지만 결국 에디드 매스하고 그 인제 그게 나오면 결국 에디드 매스하고 댐핑 코에피션트 그걸 구하는 게 또 포텐셜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아까도 말했지만 파이라고 하는 건 인시던트 그다음에 디플렉션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레디에이션에 대한 포텐셜로 인제 합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라플라스 방정식은 연속 조건이죠. 그렇죠? 뭐 여기서 이거 뭐 연속 조건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v는 결국 요게 인제 결국은 x 파이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결국은 이제 라운드 x 라운드 v는 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속도의 변화가 없다. 어떤 인제 유체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속도와 이쪽의 속도, 여기서의 속도와 여기 속도의 변화가 없다. 여기 x 이게 인제 x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래야 인제 결국은 여기가 연속 그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들어가는 놈하고 나가는 놈이 똑같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배는 인제 이게 인제 이상한 유체 같은 경우 incompressible이잖아요. 그렇죠? 이 압축이 된다라고 하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incompressible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는 놈과 나오는 놈이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제 X 방향이나 Y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G 방향으로 들락날락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인제 연속 조건이라는 건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해저면의 경계 조건, 이거는 요게 인제 G 방향의 어떤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g가 인제 마이너스 h 제로일 때 그때 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인제 자유표면 경계 조건이죠. 그래서 g가 0일 때 요게 인제 그 대기압을 만족한다라는 그런 조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인제 아주 중요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게 지금 V축 표면에서의 에 그 속도는, 요게 V는 인제 배의 속도입니다. 예, 배의 속도. 배의 그 방향 속도가 같다. 그쵸? 이게 관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배의 표면에서의 이 수직 방향 속도는 이 배의 속도하고 유체 속도가 같다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 조건은 또 이제 V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방사파 포텐셜과 산라파 포텐셜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칭 조건, 역대칭 조건, 요거는 이제 좌우 동요 같은 경우는 좌우 동요는 인제 역대칭이죠. 그렇죠? 근데 뭐 상하 동요 같은 경우는 인제 서로 대칭이 되는 거고, 좌우 동요나 횡 동요는 역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 좌우 동요라고 한다면 뭐 이게 인제 배가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쪽의 속도는 뭐 증가하지만 이건 느려진다라든지, 뭐 이 좌우가 아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넣었을 때 서로 인제 반대의 경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인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1 번부터 6 번까지를 만족하는 인제 파이를 구하는 게 인제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인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인풋 규칙파도 인제 마찬가지로 복소수로 정의하고 이걸 실습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인제 여기가 K, 그다음 X하고 Y, 코사인 뮤, 사인 뮤, 요거는 인제 배의 인카운터 웨이브를 인제 표시하기 위해서 인제 요렇게 나타낸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걸 리얼 파트만 취하면 이게 인제 사인, 코사인 중에서 코사인 성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때 인제 이 원점에서 입사파를 시간에 대한 표현한다는 건 이제 x하고 y가 인제 0일 때 그때를 표현하면 아 제타는 인제 제타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자운도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타도 이 복소수로 인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타도 리얼 파트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인제 여기서 NJ 바라고 하는 게 요게 그 j 번째 운동의 복소 진폭, 그러니까 인제 복수, 이것도 인제 리얼과 이미지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바를 씌운다라고 하는 거는 인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요 리얼과 이미지너리 파트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인제 복소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인풋은 인제 이런 이제 웨이브에 대한 이게 이제 리얼 파트가 들어가긴 가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게 인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특히 인제 댐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댐핑 같은 경우는 한 번 미분했을 때이기 때문에 인제 I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I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그 진폭이라고 하는 건 리얼과 이미지너를 같이 인제 가지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쪼끔 더 나중에 다시
깊이 있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요 복소를 리얼과 이미지선으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제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리얼을 취하기 때문에 단순히 코사인 파트만 취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면 이게 이제 리얼 파트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하면 리얼과 이미지너리 파트의 이제 제곱 루트 스퀘어가 되고요. 루트 스퀘어 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상차는 마찬가지로 리얼과 이미지드 파트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하고 지금 같은데, 예. 요거가 조금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포텐셜 티오리의 이제 핵심에 도달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저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개념만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지만 또 점심시간이니까 뭐 지금 중간에 딴소리 안 하고 여기만 좀 집중을 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계속 지금 학교에서 공지가 오락가락합니다. 사실은 뭐 대면서 좀 지난주에 좀 풀어졌다가 또 이번 주에는 다시 또 강화됐는데요. 그 여러분들 한번 그거는 어떻게 의견이 어떤가 한번 좀 의견을 줄래요? 지금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중간과 기말이 사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시험을 그냥 한 번에 한 4시간에서 이제 전범위를 한번 볼지 아니면 뭐 며칠이나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을 두고 따로따로 2번을 볼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한번 의견 주세요. 지금 채팅이든 뭐 아니면 뭐 말로 줘도 되고. 자, 모두 음소거 해 놓겠습니다.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한 번에 볼까요? 아니면은 2번에 나눠서 볼까요? 물론 이게 이제 대면 시험을 풀어주는 그 기간이 좀 짧으면, 예, 뭐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 풀어주겠네. 하여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가 원래 6월 1일부터 보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으면 사실 2번 나눠서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한 번에 봐야 될 것 같고 좀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이 좀 넉넉하다. 그 기간이. 그럼 좀 나눠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